예, 오늘 이슈 앤 피플에서는 사회 비판적인 노래뿐 아니라 위로가 되는 아름다운 노래들로 깊은 울림을 주는 가수를 모셨는데요. 네, 관습을 거부하고 희망을 노래하는 시대의 노래꾼으로 불리는 분입니다. 노래하는 음유신 가수 안치환 씨 나와 계십니다. 네. 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제가 놀이꾼이라고 또. 놀이꾼도 괜찮은데요? 노래꾼이요. 처음 들어봤는데 네. 아주 괜찮은 것 같습니다. 놀이꾼. 무대 위에 쓰는 사람의 네. 이름을 놀이꾼도 괜찮습니다. 감사합니다. 놀이꾼 하니까 오늘 옷차림하고는 또 안 맞는 것 네. 같기도 하고요. 아, 예, 제가 차려 입고 나오셨어요. 평상시에는 청바지에 캐주얼 이게 무대복인데요. 예. 항상 노래하실 때도 그런 예, 복장이시잖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오늘 제가 오케스트라랑 협연이 있어서요. 예. 겸사겸사 어색하지만 입고 나왔어요. 저희 때문에 입으신 건 아닌 거거든요. 아, 근데 오늘 잘 어울리는 것 네, 잘 어울리시네요. 예. 올해 이제 뭐 나이 얘기를 뭐 시작부터 해서 좀 그렇습니다만 이제 네. 46. 네. 이제 한국 나이로 마이너스. 예, 부록의 나이를 이제 훨씬 이제 넘어섰는데 변치 않은 어떤 뭐 노래할 때 더욱 저희가 느끼는 거지만 이제 젊음의 기운이 네. 느껴지는 것 같아요. 그 예. 비결이 어디 있습니까? 글쎄요, 일상생활을 하면서 나이를 먹어가는 것과 무대 위에 쓰는 것과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냥 살아가는 건 그렇게 다른 분들하고 별로 다르지 않게 살아가지만 무대 위에서는 다르죠. 그러니까 거기선 저의 가장 행복하고 네. 제가 살아있는 그 순간을 느끼는 자리이기 때문에 네. 거기서 항상 최선을 다하고 또 열정을 안 실을 수가 없죠. 네. 그러다 보니까 무대 위에 있는 모습만 보시는 분들은 아, 저 사람 왜 이렇게 뭐 안 늙냐 이렇게 생각하시겠지만 예. 네. 세월은 만일에게 다 공평한 거죠. 그래요. 저도 다 늙어갑니다. 저도 얼마 전에 한번 이렇게 우연한 기회에 이제 노래하시는 걸 이렇게 예. 접할 수 있었는데 아주 뭐 그 에너지가 뭐 대단하시더라고요. 힘이 어디서 나오시는 거. 평소에 그렇게 체력 관리 같은 것도 좀 잘 하셔야겠더라고요. 평상시 말을 좀 조근조근 하고요. 예. 조용히 하고 무대에서는 좀 크게 하고. 좀 입을 아껴놨다가 네. 써야 할 곳에 쓰신다 예, 오늘 이렇게 좀 말 조용하게 했습니다. 네, 오늘은 좀 크게 하셔도 되는데, 예. 올해로 노래하신 지 지금 벌써 몇 년 되신 거죠? 예, 그 솔로 앨범을 혼자서 활동한 건 이제 20년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전에는, 이전에 예. 노래를 찾는 사람들, 또 그 이전에 새벽이라고 하는 노래팀도 있었거든요. 그러면 벌써 한 23, 4년 정도. 노래하신 지 네. 23년. 네, 당시에 그 모습을 좀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게 지금 노래를 찾는 사람들로 아, 예. 활동할 때 모습인가요? 예, 그렇죠. 노래를 찾는 사람들 친구들인데요. 첫 그 화면이 혼자 기타를 항상 옆에서 이렇게 반주만 예. 하다가 나와서 광해를 부를 때 사진 같고요. 저기 보면 지금 사진에 맨 가운데 앞에 계신 있는 분? 친구가 지금 동물원에서 활동하고 있는 박기영이라고 아, 하는 친구입니다. 왼쪽인가요, 오른쪽인가요? 아, 이게 상고머리, 지금 저 같은 머리 하고 있는 예. 친구죠. 그다음에 그 뒤에 계신 분이 예전에 따로 또같이 활동하셨던 나동민 씨도 계시고요. 예. 당시 음악했던 분들하고의 네, 모습을 또 한때네요. 예, 대학 감상할 수 처음에 있어요. 대학 들어가시면서 노래하신 건 아닌 거네요. 대학 들어가서부터 사실은 노래를 했다고 봐야죠. 저는 고등학교 때 굉장히 공부를 열심히 했어요. 아, 그랬어. 대학 가요제를 꼭 가고 싶어서. 대학을 가야 또 가요제를 나가니까요. 이왕이면 좀 공부 좀 잘해서 네. 좀 그러고 싶었는데 그때 대학은 어떤 제가 생각했던 그 낭만을 허락하는 사회적인 분위기가 아니었어요. 여러분 뭐 익히 아시듯이 80년대 군부독재야 시절이었기 때문에 네. 그런데도 노래팀은 있었습니다. 그래서 들어가 봤더니 거기가 바로 이제 저항가요를 했던 대학 내 노래팀이었었습니다. 다행히 거기 근데 노래팀 이름이 뭐였어요? 제가 다니던 연세대학교 예, 84학번이시잖아요. 84학번이고요. 예. 울림터가 있었죠. 아, 울림터. 울림터였었고요. 거기에 이제 활동을 하셨군요, 동아리 네. 활동. 그때 뭐 대학교 노래팀이 서울대학에는 메아리가 있고요. 예, 고려대학교는 노래얼이 있었고. 노래월. 이화여대는 아까 갑자기 네. 생각이 안 나네요. 예. 학교마다 각 다 대학에 그런 다 노래패들이 있었군요. 말씀하신 대로 보면 안치환 씨의 많은 곡이 저항가요로 분류가 되거든요. 어떤 음악인으로서 책임 의식을 갖고 곡을 만드시는 건가요? 그게요. 제가 맨 처음에 음악을 정말
이성적으로 판단하고 노래를 가지고 노래는 어떤 것이다라는 것을 느끼고 했던 때가 1987년 그 예. 기간이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노래가 어떻게 세상에 영향을 줄 수 있다, 또는 어떻게 노래가 세상 사람들에게 어떤 울림을 줄 수 있다는 것을 그냥 저는 경험적으로 느끼게 됐었죠. 네. 그래서 그러한 노래들을 만들고 부르는 것이 저에게는 자연스러운 일상이 되어버렸었고, 그리고 세상이 이제 많이 변하게 되면서 저도 가수로서 어떤 저의 이름과 이미지를 가지고 활동을 해야 했을 때, 예. 뭐 그 이후에 뭐 내가만일이라든지 사람이 꽃보다 아름다워 이런 식의 노래들을 발표하면서 그런 제 색깔들 자체가 이렇게 저렇게 넓어지고 변해 왔지만, 항상 듣는 얘기는 어떤 저항가요를 부르는 운동권 가수의 이미지가 소라 푸르른 소라의 가수 이미지 항상 있죠. 네. 지금 생각해보면 그러한 기간들 쭉 지내오면서 이제는 이러한 색깔도 소라 푸르른 소라 또는 뭐 철의 노동자도 예. 내가 만일 사랑하게 되면 사람이 꽃보다 아름다워 위하여 뭐 이런 식의 노래들도 다 안치환이라는 가수가 갖고 있는 저의 그냥 노래의 넓이, 깊이라고 바라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시대에 이제 소위 이제 어두웠던 시대라고 이제 표현하셨습니다만, 그 시대에 일종의 이제 저항가요를 이제 부르실 때, 네. 그 당시에도 이미 이제 가수가 될 꿈을 가졌던가요? 아니면은 그런 노래를 그 자체의 어떤 취해 있었던 건가요? 그때는 가수가 되겠다는 꿈보다는요, 네. 노래를 부르는 게 너무 바빴어요. 그런 활동들이. 이것을 제가 장래에 계속 나의 직업으로 가져갈 것인가를 생각하기 이전에, 그때는 노래팀을 하는 한 개인 그 소속원으로서도 굉장히 바쁜 때였었습니다. 그러다가 대학을 졸업할 때쯤에 노래를 찾는 사람들 결성해서 활동을 시작했었는데요. 그때는 대학 이후에 다른 생각을 할 겨를이 없었어요. 그냥 빨리 이 팀을 만들어서 활동을 해야 되는 것이 주요 저의 급한 불이었기 때문에, 예. 그러다가 보니까 지금까지 이렇게. 직업이 되셨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어떤 지금 자연스럽게 흘러오신 예, 건가요? 가수들이 커가는 뭐라 그럴까요? 기획사에서 이제 훈련받고 그러니까 완전히 하나의 만들어진 그 전문가로서 보여지는 모습이 아니라 그냥 이렇게 벌판에서 이렇게 커온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냥 자연스러웠던 것 같아요. 근데 저는. 네. 분명 지금의 노래의 역할과 그때 노래의 역할이 달랐을 것 같은데 어떤 점이 가장 달라졌다고 보십니까? 글쎄요. 네. 그때는 노래가 세상을 변혁하는데, 바꾸는데 어떤 정서적인 하나의 큰 이런 표현도 썼어요. 무기라고까지. 근데 지금은 이제 그러한 부분들이 많이 뭐 상쇄된 부분도 있고요. 네. 그렇지만 저는 아직도 노래 운동, 저항가요가 가야 할 길이 멀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러니까 그때는 어떤 독재에 항거하고 민주화를 이루는 것이 첫 번째 목표였지만, 그 이외에도 노래가 해야 될 것은 뭐 그 수많은 환경에 대한 문제, 아직도 너무 멀기만 한 민족의 통일에 대한 문제, 그리고 어떤 이 자본주의가 더 심화되면서 거기서 겪게 되는 인간 소외 문제, 노동에 대한 문제, 인간에 대한 문제, 이런 것들이 너무나 많은데, 너무 그런 것들이 이렇게 쉽게 그냥 민주화만 됐으면 다 끝났어, 이런 식으로 된 부분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게 너무 아쉽고요. 네. 그래서 좀 보다 많은 뮤지션들이 좀 거의 뭐 90% 이상이 사랑 노래에 국한되어 있는 우리나라 대중가요 네. 가사인데요. 그걸 좀 더 넓혀서 예. 사람이 생각해야 될 게 이렇게 많다. 또 사람이 고민하고 눈물 흘리고 또 희망을 생각하고 해야 될 문제가 너무 많다는 것을 예. 좀 다양하게 보여줄 수 있는 대중가요의 풍토가 됐으면 네. 지금 하는 제 말씀하신 대로 바람이네요. 뭐 통일 문제, 뭐 자본의 문제, 노동의 네. 문제 이런 부분들을 말씀하신, 본인이 지금도 그러면 계속 저항 가수라고 생각하십니까? 글쎄요, 저의 그런 부분의 한 면모가 분명히 유지되고 있고요. 지금도 그런 저의 음악의 흐름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제 노래 중에서 이제 방송 나오는 노래를 들으시는 분들은 네. 그냥 뭐 편안한 노래들만이 들리죠, 방송에서. 그러나
앨범 전체는 항상 저의 어떤 음악의 뿌리와 그리고 앞으로 제가 생각하는 그런 음악적인 흐름들이 계속 있고요. 물론 사랑이란 주제는 인간이 끝내 이 세상에 멸망할 그날까지도 노래의 가장 아름다운 주제가 될 거는 부인하지 않습니다. 네. 오늘은 YTN에 나오셨고요. 또 방송 TV 채널에도 물론 나오시지만 또 안치환 씨는 각종 집회에서도 자주 볼 수 있어요. 모습을, 노래 부르시는 모습을. 사실 어떤 가수에게나 주어지는 기회는 아닌 것 같은데 그런 현장에서 노래하시다 보면 느끼는 점들도 많으실 것 같은데 어떠십니까? 네. 아무래도 네. 가수들이 쓰기 부담스러워하는 자리가 있죠. 예. 그게 어떤 사회 이슈화되고 있는 국제가 시사적인 문제들이요. 근데 거기에 저야 뭐 그냥 이렇게 자연스럽게 가서 노래 부르게 되는데 제 가장 행복한 부분이 그런 부분이에요. 이 자리에서 내가 부를 노래가 있다. 여기에 모인 그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그들과 함께 나눌 어떤 노래 이야기가 있다. 네. 그거예요. 근데 요즘도 사실은 이제 이런 예전에는 그런 무대 쓰는 게 굉장히 좀 위험했다고 해야 될까요? 어떤 부담이 있지 않습니까, 가수에게. 근데 요즘에는 그런 건 좀 다른 부분이 있죠. 좀 많은 다양한 가수들이 나와서 네. 무대에 서고 계신데요. 저는 그런 분들이 좀 더 그 자리에 맞는, 이슈에 맞는 노래들을 좀 성의 있게 만들거나 어떤 이야기를 준비해 와서 함께 좀 그 자리에 공유를 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많았으면 좋겠어요. 네. 어쩌면은 이제 노래의 어떤 일관되게 흐르는 부분이 이제 어떤 사회 비판적인 이런 부분들이 이제 많이. 저 그래도 아름다운 사랑노래도 많습니다. 네. 네. 특별히 이렇게 사회 비판적인 생각을 갖게 된 계기가 있었습니까? 글쎄요, 그거는 그냥 너무 자연스러운 저의 노래를 해왔던 과정에서 있었고요. 예. 그리고 저는 이 사회에 사는 사람입니다. 네. 이 사회에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제가 귀가 열려 있고 눈이 보이는 사람인데 어떻게 내가 살아가는 세상에 그런 현상들을 외면할 수는 없잖아요. 네. 그걸 보고 듣고 할 때 그냥 이 뮤지션으로서 느끼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저는 그걸 표현할 뿐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되도록이면 좀 올바른 시각 속에서 바라보고 표현하고 싶은 게 제 욕심이죠. 네. 이거는 특별한 게 아니라 뮤지션이면 누구나 해야 될 일인 건데요. 저는 그래서 특별한 사람이 아니에요. 많은 뮤지션들이 한다면 전혀 특별하지 않은 것이 왜 특별하게 바라 보일까? 이것은 우리나라 대중가요의 어떤 척박한 풍토라고 할 수도 있고 안타까운 현실이라고 바라볼 수도 있는 거죠. 네. 어떤 유언이란 노래도 사실 집회 현장에서 느낀 점을 가사로 쓰셨다고 들었는데, 앞으로 쓰고 싶은 가사도 있으실 것 같아요. 어떤 노래 쓰고 싶으세요? 네. 많은 노래를 써왔고, 많은 노래를 불러왔어요. 그리고 앞으로도 많은 노래를 쓰겠고, 많은 노래를 부르겠지만, 정말 아름다운 노래라는 건 그런 것 같아요. 저는 안치환 저 친구 저런 사람이야 라고 얘기할 수 있는 저의 반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러나 정말 아름다운 노래는 그 사람을 포용할 수 있는 노래예요. 그러니까 어떤 계층을 감싸 안고 그걸 넘어서고 또 어떤 정치적인 이해관계를 하나로 만들어줄 수 있고 어떤 그 속에서의 인간의 따뜻함을 어떤 벽과 그 갈림길 없이 다 이렇게 품어줄 수 있는 그런 노래요. 그것이 평생 한 곡이라도 있으면 아마 제 인생은 그러게 나쁘지 않았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지금까지 불렀던 많은 노래 가운데 어느 노래가 지금 말씀하신 거에 가장 부합하나요? 글쎄요, 여러분이 아시는 노래도 있겠지만 아마 사람이 꽃보다 아름다워 같은 노래가 아마 그러한 경계를 좀 헐지 않을 수 있을까 싶습니다. 네. 개인적으로 안치환 씨에게 꽃보다 아름다운 사람은 누군가요? 저요? 그런 분들 많이 계시죠? 네. 정말 드러나진 않지만 자신이 꿈꾸고 있는 소신을 평생 관철하고 애써 살아가고 계신 분들이 다 그런 분들일 거고요. 네. 가족들은 아마 가족들을 생각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했을 텐데 좀 더 거창하군요. 네, 좀 더 거창하군요. 여기 계신 분들 다
인간은 인간이기 때문에 사람이 꽃보다 아름다울 수 있고 꽃보다 아름답지 않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예. 그건 그 사람에 달려 있는 거죠. 평소 뭐 공연을 즐기지 않는 분들도 이제 연말이면 한 해 마무리 짓는 공연을 이제 찾곤 하는 연말 지금 공연 준비하고 계시다고요? 네, 뭐 해마다 듣도 좀 반가운 소리네. 뭐 항상 그 뮤지션으로서 일상적으로 하는 일들을 해야죠. 그냥 연말 콘서트를 하고 할 겁니다. 내일 모레부터 3일 동안 하게 됩니다. 네. 사실 가수마다 그 공연에 힘주는 부분도 있고요. 네. 뭐 팬들이 좋아하는 부분이 있는데 안치환 씨 본인이 생각하실 때는 어떤 강점이 있다고 보십니까? 저요? 네. 노래? 아니요. 그거는 기본적이에요. 예. 그러니까 가수가 무대에서 노래를 잘하고 최선을 다한다는 건 기본적인데 글쎄요. 저는 좀 능력이 되거나 역량이 되면 좀 더 남들처럼 화려하고 어떤 쇼적인 부분도 많이 폭죽도 터트리고 크레인 타고 올라가서 네. 다 하고 싶지만 저에겐 그런 여건은 좀 허락하지 않는 것 같고요. 그런데 대신에 제가 가장 잘할 수 있는 건 정말 콘서트가 가지고 있는 정통적인 의미 있지 않습니까? 예. 정말 좋은 음악, 최선의 그 연주와 노래를 통하고 그 스태프들과의 호흡이죠. 그리고 그 속에서 관객들에게 할 수 있는 얘기는 딱 하나.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관객은 그 음악 속에서 자신의 모든 제가 하고 싶은 얘기를 다 공감하는 그 자리. 그러니까 음악 그 자체의 콘서트의 정통적인 그 모습으로 승부하는 것이 저의 장점인 것 같습니다. 네. 공연을 한 몇 번 뵀는데요. 그 관객의 집중도가 아주 높더라고요. 그래요? 기타 하나만 들고 노래하셨는데도 공연장이 아주 가득 찰 정도로 집중도가 네. 높은 공연이더라고요. 예. 좋은 공연 봐주셔서. 네. 이번에 뭐 레퍼토리를 어떻게 뭐 어떤 아무래도 선보이실 요번에 예. 제가 10번째 앨범이 나왔어요. 예. 그래서 오늘이 좋다. 오늘이 좋다. 예. 뭐 누구는 오늘 요즘 같은 세상이 뭐가 좋아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도 있겠지만 예. 누구든지 다 요즘 같은 세상이 뭐가 좋아라고 얘기해왔어요. 그렇게 살아왔고 그렇지만 이러한 세상을 함께 공감하고 또 아파하고 또 희망을 가지고 살 수 있는 지금의 우리의 삶이 좋다는 의미고요. 그래서 이번 앨범에 수록된 노래들 한 8곡 정도가 선보입니다. 네. 기존에 쭉 깔린 노래 한 26곡, 26곡이 아니라 20몇 곡 정도. 앵콜까지 더 얘기했네요. 그렇게 하는데, 예. 그런 노래들이 쭉 보일 겁니다. 네. 사실 흔히 싱어송라이터 직접 작사하시고 작곡하신 네. 노래도 많지만 또 시인들의 또 시를 네. 활용해서 노래 만드시잖아요.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지나요? 그런 작업들은? 제가 평상시에 좀 그 시를 많이 읽어요. 소설도 읽고. 어떤 책을 읽는다는 건 저에겐 좀 불순한 의도가 있어요. 이것이 최종적으로 어떤 노래가 될 수 있을까? 노래에 어떤 빌미를 제공해 줄 수 있을까? 원천이 될 수 네. 있을까인데, 그래서 읽다 보면은 그 시를 가지고 만듭니다. 이게 딱 저의 마음을 끌어당기는 시가 있어요. 자꾸 신경이 쓰이죠. 그러면 그 시를 따로 제 노트에 적어요. 자꾸 그냥 평상시에 이렇게 보고 지나다 보면 어느 순간 기타를 잡고 노래를 만들게 됩니다. 그러니까 한 10분, 15분 상간에 그냥 노래가 얼기설기 되죠. 네. 그걸 가지고 이제 한 2, 3일 계속 묵혀요. 그리고 제가 다 외우고 해서 그냥 하나의 노래가 됩니다. 악보 없이. 그러면 그게 노래가 된 거예요. 그걸 가지고 저희 자유밴드랑 어느 날 모여서 가사와 코드를 줘요. 내가 부를게. 드럼은 이 템포의 이 리듬, 기타는 어떤 톤, 건반은 여기서 피아노가 적혀서 일단 이런 식으로 해서 합주를 통해서 연습 반복해서 하나의 노래가 연주까지 완성이 됩니다. 그게 제가 음악하는 방식이에요. 아마 밴드 하시는 분들이 다 그런 방식이 되지 너무 않을까 간단히 싶어요. 얘기해 주신 것 같아요. 설마 그렇게 쉬웠겠어요? 창작에 고통이 있을 텐데. 그럼요. 네. 그거는 어떻게 제가 표현할 수 없는데요. 노래를 만드시는 분 다 그렇지 않을까요? 그냥 그 시가 가지고 있는 본래의 그 작품성이 있지 않습니까? 시는 네. 본래의 하나의 완성품이에요. 그걸 가지고 노래를 만든다는 건 굉장히 어려운 문제인데 그 시의 작품성을 훼손하지 않고 거기에 멜로디라고 하는 날개를 달아서 어떤 좀 더 나은 뭘 만든다. 쉬운 문제는 아닌데 한
그것도 한 20년 정도 하다 보니까요. 나름대로 네. 내공이 쌓인 것 같아요. 실제 한번 시를 한번 볼까요? 네. 저기 정호승 씨. 아, 예. 우리가 어느 별에서 그, 이것도 곡이 붙여진 시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저 시는 제가 대학 시절에 만든 건데요. 대학 시절에 친구가 결혼을 한다고 해서 뭐 해줄 게 없어서 축가를 하나 만들어줘야겠다. 그래서 저 시가 눈에 띄더라고요. 결혼식 날 저걸 불러줬는데요. 그 친구를 위해서 만드신 예. 노래예요. 들으시면 아시겠지만 축가치고 굉장히 진지하죠. 노래 처음 시작해서 한 끝날 때까지 신랑이 굉장히 많이 울었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저거를 이제 결혼식 축가로는 좀 부적절하다 생각을 했던 그런 노래입니다. 정호승 선생님 시로 만들어진. 그래서 나중에는 정호승 선생님 시가 지금 만든 노래가 많아서요. 네. 제가 10집, 지금 10집 앨범이지만 요 앨범 이전에 9.5집에서 안치환 정호승을 노래하다라고 해서 앨범을 낸 적이 있어요. 중간중간에 그런 식으로 이제 기획 앨범을 내게 되는 거죠. 네. 자, 이제 올해 뭐 이제 다 갔습니다. 이제 뭐 한 줄 얘기하는데 내년에는 뭐 특별한 계획이 있으십니까? 지나보면 정말 세월이 빨라요. 나이 드신 분들은 너는 그렇게 빠르냐? 나는 더 빨라.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저는 노래하는 사람이라서요. 요번에 이제 내년에는 좀 더 새로 나온 노래들을 사람들에게 좀 많이 알려드리려고 해요. 그런 활동을 좀 많이 하려고 합니다. 네. 좋습니다. 자, 가수 안치환 씨와 얘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감사드립니다. 그 고맙습니다. 뉴스의 품위를 저해한 건 아니겠죠? 훨씬 더 풍성해졌습니다. 올려주신 것 같아요. 예, 감사합니다. 공연 마무리 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